안녕하세요. 반가운입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如果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죠. 오늘은 虽然을 배워볼 건데요. 자, 虽然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虽然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유난히 헷갈리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걸 좀 중점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체 구조는요. 虽然 A 但是 B라고 많이 씁니다. 但是 대신에 可是,不过,然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말고 却라는 부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A와 B의 관계를 보면 모순되는 대립되는 관계예요. 이 A와 B가 상반된 방향으로 발전됐을 경우에 이 접속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주로 과거나 현재의 일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虽然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언급해보면 이 미래에 쓰는 거는 即使를 쓰면 됩니다. 即使은 한국어로 설령 뭐뭐 할지라도 란 뜻이에요. 그래서 虽然과 即使를 잘못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제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과거나 현재에 해당되는 일이면 虽然,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即使를 사용한다. 이 虽然의 위치는요. A 구절의 주어 앞에 뒤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虽然이 뒤에 왔어요. 이런 거죠. B, 虽然 A 이런 식으로 虽然 A 이 부분 자체가 뒤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虽然이 반드시 A의 주어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虽然 A 구절 자체가 통째로 뒤에 간다 하면은 虽然은 무조건 주어 앞에 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통해서 쭉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입니다. 这个虽然很好但是太贵 이것은 비록 아주 좋아요. 그러나 너무 비싸요. 상황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는 쓸 수 없다라는 거를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상반된 방향으로 발전된 경우에 이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虽然이 앞에 붙어도 되죠. 虽然这个很好但是太贵 하셔도 되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他虽然工作很忙可是对业余学习并不放松 비록 그는 일이 매우 바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可是, 자, 但是 대신에 可是를 썼어요. 그러나 对于什么什么不放松, 放松은 관대하게 하다, 뭐 풀어주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되게 느슨하게 풀어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对于什么什么不放松이니까 뭐뭐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는다. 즉 여기서는 소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뭐에 대해서? 业余学习라고 했어요. 业余하면은 여가의, 근무시간 외의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 외의 학습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일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취미로 하는 공부거나 아니면 자기가 근무랑 완전 별개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공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虽然他工作很忙可是对业余学习并不放松 虽然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虽然我喝得多但是没醉 자, 비록 나는 많이 마셨어요. 하지만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喝得多 정도보어가 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셨냐? 아주 많이 마신 거예요. 我虽然喝得多但是没醉도 가능하죠. 네 번째 예문입니다. 虽然他身体不舒服但是每天来上课 비록 그녀는 몸이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매일 수업을 왔다. 현재 몸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랑 반해서 상반된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업에 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과거나 현재 일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A라는 구절과 B라는 구절이 상반된 방향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표현 들어간 거 하나 문장 볼게요. 这孩子虽然小但却非常善解人意 자, 여기서는 뒤에 但是可是然而 말고 却라는 부사가 같이 쓰였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부터 보면요. 小 이게 작을 소자인데 중국어에서는 크기에도 쓰이지만 나이에도 쓰이죠. 이 아이는 비록 어리지만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키가 작으면 보통 뭘 쓰나요? 아이를 쓰죠. 이 아이는 비록 어리지만 근데 어때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야겠죠. 非常善解人意 善解人意이 네 개를 다 통째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이해한다.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이해심이 깊다. 뭐 이런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지금 중장 연습을 해볼 건데 비교적 쉬운 문장만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자, 한국어로 띄워드리면 바로 중국어로 말씀으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비록 맛이 없었지만 다 먹었대요. 그러면 앞에 비록 그 A 부분이 맛이 없는 거죠. 虽然不好吃 그런데 但是可是다 되죠. 다 먹었어요. 吃完了都吃完了다 먹었으니까 또라는 부사가 더 들어가면 좋겠죠. 都吃完了라고 하시면 됩니다. 虽然不好吃可是都吃完了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어요. 下大雨 쓰시면 되겠죠? 虽然下大雨可是他还是去了 그래도는 还是이라는 부사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비록 너는 내 친구래요. 그럼 虽然그 부분에 你是我的朋友 라는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없어요. 但我给不了 쓰셔도 되겠죠? 不能给와给不了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不能을 쓰시면은요 외부 환경에 의한 그 불가능을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不能给 하면요, 어떻게 진짜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 왜?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계좌이체를 하기 위한 뭐 OTP가 망가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은행 어플이 갑자기 설치가 안 된다거나 등등 이런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건에 의한 불가능을 不能을 보통 많이 쓰고요. 给不了라고 이제 가능보어를 쓰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의적인 혹은 내 자신의 문제에 의한 불가능은 가능보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给不了라고 하면 돼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 내 친구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혹은 내가 진짜 돈이 없을 수도 있지. 我给不了那么多钱. 자, 네 번째 문제예요. 난 월급이 많지 않대요. 그러면 虽然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虽然我工资不高 그러나 돈을 써야 하는 곳은 되게 많아요. 可是花钱的地方却很多 却라는 부사를 넣어서 더 강조를 해줬죠. 나는 그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를 용서했다. 虽然我知道가 들어가야겠죠. 나는 아니까. 뭘 알아요? 그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이 들어가서 他在骗我 그런데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但是我原谅了他 그래도 그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위에처럼 还是를 넣으면 되겠죠. 但是我还是原谅了他 라고 문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수록 좋겠죠. 그래서 영상 제일 끝에 제가 또 중장 연습하실 수 있게 문장을 더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虽然 A, 但是 B. 자, 사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造句子, 造个句子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근데 이 虽然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알고 가셔야겠죠. 尽管什么什么但是什么什么라는 접속사인데요. 尽管, 이 尽管이 나오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不管이랑 너무 헷갈렸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도 같이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 不管 이 글자만 봤을 때 뭐뭐랑 관계없이 라는 의미예요. 즉 우룬이랑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尽管, 不管이 두 개가 헷갈리면 不管, 뭐뭐랑 관계없이 라고 했지 不管은 우룬이지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고요. 不管이 아닌, 즉 尽管을 虽然이지 라고 이렇게 저는 不管의 중심을 딱 잡고 不管이 아닌 것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尽管은요 虽然과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문을 보죠. 尽管已经到下班时间了但是他还在工作 자, 虽然과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상황은 과거와 현재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B라는 결과가 일어났어도 A라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B라는 결과는 A와 조금 상반되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록 이미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尽管他没有给我什么帮助但我还是很感激他
비록 그는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지만 나는 간지 감사한 거죠. 감격하다도 되는데 여기선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그에게 아주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尽管经理脸上没表现出来，可是心里已经很生气了. 비록 사장의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화가 났다. 마음속으로 이미 화가 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징과는요. 쇠랑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징과는요. 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사로 사용이 되는지 예문을 좀 볼게요. 什么问题你尽管说我可以帮助你. 징과는 여기서 쇠랑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마음 놓고라는 부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보시면 동사 앞에 위치가 돼 있고요. 뒷구절에 보시면 可是,但是 이런 거 없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 마음 놓고 말해. 얼마든지 말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有什么事儿你尽管说吧.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얼마든지 얘기해. 자, 이렇게 징관이 수이랑과 다른 한 가지 점, 부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중국어를 보면서 한국어로 이해하는 과정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만들 때, 중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게 바로 수이랑과 지시의 잘못된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한국어 상황 자체가 이미 일어났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수이란이 맞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지시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는 나중에 또 제가 접속사로 따로 영상을 만들 거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네가 설령 성공하더라도 너는 교만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성공하더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即使什么什么也什么什么 이 구문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 바꿔보면 即使你成功了你也不能骄傲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장을 살짝 바꿔서 너가 이미 성공했지만 너는 거만해서는 안 돼.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 虽然을 쓰는 거죠. 虽然你已经成功了但你不能骄傲. 이미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이란과 지시 이 구분을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이란과 징과는 같되 징관의 경우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작 연습하실 수 있게끔 한국어 띄워드릴게요. 각자 중국어로 작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을 띄워드릴 테니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반가운 외국어 네이버 카페에 정리돼서 다시 올라가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